네, 안녕하십니까. 이해란TV의 이해란입니다. 그동안 제가 주로 MC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 임수한 박사님께서 새롭게 MC로 편입되셨습니다. 앞으로는 주로 이렇게 역할을 바꿔가면서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한 박사님은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신 박사님이시고 국가의 중요 연구소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야말로. 네. 자, 그러면 오늘은 평창올림픽의 개최 방식을 놓고서 지금 시중에 항상 화제가 들끓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군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2월 8일 평양 열병식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티브로서 오늘 아침 뉴스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해석을 내놨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보도된 바로 따르면 정세현 전 장관은 28 평양 열병식을 대내 통치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옆집 잔치 가기 전날 자기네 칠순잔치 하고 오는 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란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많이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옆집 잔치에 자기 집 잔치를 먼저 하고 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걸 보고 정말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예. 지금 북한이 이게 원래부터 건군절로 계속 기념해 왔으면 말을 하지 않죠. 예. 북한이 이제 김일성이 1948년 2월 8일에 조선인민군을 이렇게 창설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북한에서 이제 김정일이가 김일성을 우상화하면서 또 자기들의 어떤 역사적인 정통성 같은 걸 많이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한테 또 역사적인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48년 2월 8일 건군절을 1932년 4월 25일에 자기들이 건군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바꿨습니다. 그게 78년입니다. 북한에서 주장하기로는 1932년 4월 25일에 김일성이가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재편성하면서 그때부터 이 한반도에 이 조선의 이 혁명적 무력이, 정규 무력이 창설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4월 25일 때마다 상당히 많은 무력시위, 열병식들을 해왔죠. 그리고 이 달력은 북한에서 만든 달력인데, 이게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주체 107년 2월 18년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가 발간한 달력입니다. 일각에서 3년 전에 이거를 계획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3년 전에 절대로 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달력이라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이 박사님, 여기에 8일은 평일입니다.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여기 2월 14일 김일성, 김정일을 대원수 칭호를 줬다. 이거 하나 나와 있고요. 2월 16일 설명절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그리고 2월 16일 김정일이가 출생했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 2월 16일은 이제 빨간 거로 표시됐죠. 요거는 이제 음력설이기도 하지만 김정일이가 출생한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4월을 보겠습니다. 4월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4월 25일이 빨간 글씨로 아주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주체
몇 년입니까 이게? 주체 21년 1932년 4월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셨다. 그렇죠. 조선혁명군이 아니라 여긴 조선인민군으로 네. 아예 바꿔놨어요. 그러네. 이게 자기네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천명한 이 기념일을 평창올림픽에 자기네가 참가하겠다는 말을 한 뒤에 갑자기 아주 갑자기 그 28 열병식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겁이 나니까 갑자기 정치국 성명인지 뭔지 이런 거를 결정서를 통해서 이 창건일을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북한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 이 건군절을 바꿨느냐?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주 수수께끼 같은 일인데 거기에 대한 한번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북한은 이제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돼서 김정일을 거쳐서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북한을 이제 그 핵 보유국으로 만들어서 연방제 통일의 기틀을 닦고 그리고 미군을 이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게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명실공히 김일성 왕조가 통치하도록 그렇죠. 하는 것이 이게 북한의 통일의 목표이자 이 조카 통일의 목표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의미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 지난 30년 동안 지난 70년 동안 70년 더 되죠. 73년 정도 되죠. 15년에 해방됐으니까 해방되고 나서 얼마 안 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그 대남 조카 활동을 해왔는데 이 기간 동안에 북한 주민들이 정말 심각한 이 생존권의 침해를 그렇죠. 당했죠. 그러면서도 이 북한은 다른 거는 다 줄였어도 대남 공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줄이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일본 언론에서 최근에 나온 건데 한국에는 5만 명의 북한 간첩이 고정 간첩이 활동하고 있다. 이거는 뭐 그냥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의 비밀도 아닌데 이제는 황 선생님도 5만 명이 활동한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예. 그러니까 지금 이 5만 명의 공식적인 이 숫자로 밝혀진 이 고정 간첩들이 지금 북한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죠. 북한에 대해서 아주 대변인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저 사람도 혹시 고정 간첩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시현 장관이 간첩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분도 간첩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 간첩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북한의 편을 드는 경우에는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북한에 충성을 하나? 혹시 저 사람도 5만 명이라는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저 사람도 간첩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뭐 주사파라는 건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고 있죠. 예, 널리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그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뭐라고 북한에서 강연을 했냐면 남한의 신 홍길동이다. 새로 나타난 홍길동이다. 뭐 여자 그 변장을 하고 정말 신출귀몰하는 그런 수법으로 이 남한의 공안 당국을 따돌리고 이제 그렇게 맹렬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면 북한에서도 유명한 인물이네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임수경을 평양 출전에 보낸 아주 여주의 인물로서 그 혁명 동지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권, 국회의원들 또 그리고 지금 행정부 중요 요직들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종환 장관만 보더라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한은 무슨 이
타락의 도시고 북한은 그 아주 이 가난하긴 하지만 아주 이 단조롭고 아주 깨끗한 담백한 뭐 이런 그 아주 그런 표현을 써서 칭찬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 행정부 그리고 청와대의 요직들을 두루두루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자같이 북한을 대변하는 말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예,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러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북한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왜 연기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연기시켜달라고 그랬으면 북한에다가 야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니네가 그거 뭐 건군절이 70주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뒤에 있던 거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4월 25일로 원래 때는 해라. 이번만. 다음에는 또 뭐 니네 절로 그 갖다 바꿔서 하든지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전 통일부 장관과 현직 통일부 장관이 앞장서서 이렇게 지금 비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태를 놓고 볼 때 북한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2월 8일로 가는 것을 고집하는지. 예. 이러한 지금 이 한국의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김정은에게 알아서 무릎을 꿇고 들어가는 평화를 위해서 구걸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잘못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연방제 정부의 자치 정부 같은 느낌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양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으로 지금 변질됐다는 것은 누구나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왜 2월 8일로 옮겨서 올림픽 개최 전날 열병식으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래서 전 탈북자 입장에서 생각하기는 북한은 지금까지 누가 믿거나 말거나 자기들의 주장을 펴왔고 그 주장에 의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이렇게 실천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김정은은 작년에 누가 믿거나 말거나 작년 12월에 그 인민군 지휘관 대회인가 뭔가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은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1월에 신여사를 한다고 하면서 핵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다. 미국의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충격적인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 누가 믿거나 말거나 자기들은 지금 핵보유국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주 묘하게 2월에 치러지는 평창 올림픽이 아주 호재가 된 겁니다. 어떤 호재가 됐느냐? IOC에 의해서 우리 정부가 그거다 이렇게 다 한 거죠. 동시 입장을 하겠다. 한반도기를 들겠다. 국기 없습니다. 태국기 없습니다. 태국기 없고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을 한다. 한반도기는 북한이 제안한 겁니다. 처음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의견이 오고 갔다 그랬지만 그거는 북한의 안을 한국이 사인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한반도기가 처음으로 북한에 등장한 거는 1989년 그 청년학생 축전 임수경이가 참가했던 청년학생 축전 때 나왔고요. 그때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 북한 사람들은 한반도기는 북한에서 만든 거로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국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애국가가 있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애국가가 있는데 이번에 이걸 안 부르고 아리랑을 부른다는 겁니다. 이 아리랑으로 말하면 북한이 아리랑 축전이라는 대규모 집단 체제를 계속했어요. 세계인들을 불러다가 그러면서 김일성 생일 100주년 되는 해에 이 5만 명을 평양에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리랑 축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 아리랑이라는 걸 계속 선전해 왔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리랑은 북한의 국가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리랑 성공시켰습니다. 세 번째 국호였습니다. 국호.
국호인데 이게 그 지난 1월 21일 그 어디입니까?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그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국호까지 포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공식 명칭은 뭡니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ROK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북한이 연방제 국가의 공식 국호로서 제안한 게 꼬레아입니다. COREA 이겁니다. 그러면서 조선노동당 7차 대회 할 때에는 연방제 국가의 국호로서 이거를 쓴다. 그래서 여러 언론들이 얘기하기를 북한은 2016년 5월부터 국호를 꼬레아를 쓰느냐 이런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평창 올림픽에 국호가 있습니까? 국가가 있습니까? 국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평양에 들어와서 이거 뭡니까? 강릉에다가 이렇게 뽀얗이 이 인공기를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상황 속에서 28 열병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김정은이가 완판승을 했다고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북한에서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열병장에 장군님을 모시고 열병식 축제를 하는 게 북한식 전쟁 승리의 세레모니입니다. 그러면 국호도 빼앗아갔어, 국기도 빼앗아갔어, 국가도 빼앗아갔어, 다 빼앗아갔지 않습니까? 자기네 거를 다 간철시켰습니다. 그런데다가 전 세계에서 뭐라 그럽니까? 평창 올림픽은 평양에 도둑질 맞춰서 평양 올림픽이 되어 있다. 그러면 2월 8일을 누가 믿거나 말거나 김정은은 연방제 국가의 완성을 선언하고 이것을 김정일의 생일에 선물로 바치는 거죠. 바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6.25 전쟁에서도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우기니까 그렇죠. 이번 핵무력 전쟁에서도 자기네들이 이미 승리했다. 이렇게 일본 왜냐?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멈추겠다. 뭐 연기하라고 계속 해가지고 연기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부산항에 들어오던 핵잠수함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네, 결과적으로. 예. 그러면 자기들이 한 거는 다 됐어요. 예. 그런데다가 한 가지 또 아주 위험한 것이 뭐냐?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개헌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헌을 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김정은은 2월 8일에 뭐 누가 믿거나 말거나 스스로 연방제 국가의 완성을 선언하고 지금 한쪽으로는 지금 계속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엔 사무총장이 보낸 소환. 그 스테우 그 사무총장에게다가 미국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막아달라 이러면서 자기들은 또 노동신문을 통해서 자기들은 아주 세계 초대국의 진짜 초대국이다. 강국이다. 이런 막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순되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협박하고 그렇죠. 한쪽으로는 또 달래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지금 이렇게 해서 미군을 남한에서 몰아내기 위한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개헌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개헌에는 그 자유라는 말이 빠진다고 하죠. 자유라는 말이 빠지고 제가 읽어보니까 원래 그 자유와 양심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렇게 된 문학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고쳤냐면 연대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대의 원칙이라는 게 집단주의라는 말을 쓰지 못해서 만들어낸 단어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개헌이 아니라 사회주의 재헌이 되는 겁니다. 체제 변동을 위한 재헌이다. 재헌이죠. 예, 그렇게 하니까 이걸 좀 잘 보십시오. 연방제 국가를 선언을 했어요. 누가 믿거나 말거나 자기들끼리 일단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연방제 국가의 대통령은 누가 하느냐? 대통령은 맡는 게
국방 안보를 맡는 거예요. 외교 국방을 그렇죠. 맡는 거예요. 네.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제 자기 스스로 외교 국방을 맡아가지고 계속 책상 위에 있는 이 핵단추를 누르겠다고 미국을 계속 협박하면서 미국하고 외교 관계를 한다 이거예요. 문재인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인질을 삼아가지고 계속 돈을 갖다 퍼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연방제 국가의 자치정부로 우리가 전락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방정부로. 지방정부로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해주는 그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뭐냐? 북한에서 지금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하고 있는데 뭐냐? 평창 올림픽만 끝나면 남한은 우리한테 이제 엄청난 돈을 갖다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네, 강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엄청 많이 갖다 주기 때문에 이제부터 인민 생활이 풀린다. 그리고 48년 9월 9일이 북한의 건국일입니다. 예, 48년 9월 9일이 되면 강성대국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지금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48년이 아니겠지. 48년입니다. 아니 9월 강성대국이 되는 거는 9월. 아니 그러니까 48년 9월 9일이 건국일인데 그 건국일을 맞아서 돌아오는 9월 9일. 예, 돌아오는 9월 9일에는 우리가 강성대국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을 선전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이때까지 말한 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증빙이 되는 거죠. 지금 누가 믿거나 말거나 이건 뭐 누가 믿거나 말거나 해요. 자기가 그냥 다 깃발 꽂았다. 이제는 그 세레머니까지 다 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재원을 통해서 그 연방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다 지방자치제 해가지고 연방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연방제 재원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사회주의 재원이 돼서 대한민국이 이제 명실상부한 그 코리아 연방 정부로 연방 국가로 거듭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김정은은 9월 9일에 선포를 해서 강성대국을 완성시키겠다는 게 이게 지금 북한의 시나리오란 말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전직 장관이라는 자가 이렇게 정신 빠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나는 이제 욕이 나가요.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제 말이 틀리는 게 국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실 북한 주민들도 주민들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그런 독재 체제에 살게 된 겁니다. 거기 원해서 살는 거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살게 됐고 그러한 악마를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돼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경고하는 거죠. 오늘 프로는 제가 너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이해란 박사님의 충심 어린 대국민 고언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목소리를 높인 거 아닙니까? 아니요. 네, 고맙습니다.